안녕하세요. 100세 인생 건강실험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인 10명 중 9명이 부족하다는 바로 그 영양소 비타민D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비타민D 다들 한 번쯤 이름은 들어봤지만 나는 괜찮겠지? 혹은 햇빛을 쬐면 된다던데 하고 넘기기 쉽죠.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 중년, 시니어의 대다수가 비타민D 결핍 상태인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렇게 비타민D가 부족한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실제 신호와 위험은 무엇인지, 내 몸에 꼭 맞는 똑똑한 비타민D 관리법을 생활 속 실천 노하우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D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할까요? 먼저 비타민D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비타민D는 뼈와 근육 건강의 기본이 되는 영양소로 체내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 뼈가 약해지지 않게 지켜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년 이후에는 골다공증이나 근력 저하,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비타민D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인지기능 침해 예방과도 비타민D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 몸의 기본 설계도에서 빠질 수 없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D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타민D가 부족할까요?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는 평소 등산하고 산책도 열심히 하는데 부족할 리 있나? 그런데 뜻밖에도 건강검진에서 비타민D 수치가 낮다는 진단을 받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현대인의 생활 패턴은 예전과 너무 다릅니다. 과거엔 농사일, 빨래, 마당 쓸기 등 야외활동이 많았지만 지금은 실내활동, 출퇴근도 대부분 차량과 대중교통, 또 미세먼지나 자외선 걱정에 창문 꼭 닫고 생활합니다. 외출 시 긴팔, 양산, 자외선 차단제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고 다니는 문화도 한몫합니다. 둘째,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비타민D가 합성되는 능력도 점점 떨어집니다. 실제로 70세 이상에서는 20대의 절반 정도밖에 비타민D 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셋째, 우리나라 식단에는 비타민D가 풍부한 식재료가 적고 생선이나 유제품의 섭취도 서구권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뼈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결핍 상태가 되는 것이죠. 비타민D가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많은 분들이 뼈가 약해진다 정도로만 아시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다양한 경고 신호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들어 유독 무기력하고 피로감이 오래간다. 다리 근육이 자주 떨리거나 힘이 잘 안 들어간다. 밤중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낫기가 어렵다. 심지어 가벼운 충격에도 뼈가 쉽게 약해지거나 골절이 일어난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체내 비타민D 부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비타민D는 면역체계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부족하면 각종 바이러스 감염이나 알레르기, 만성염증 위험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검진에서 비타민D 부족 판정이 나오는 분들의 생활 습관을 살펴보면 햇볕 쬐는 시간과 빈도가 매우 부족하고 외출에도 대부분 피부를 꽁꽁 가리고 다니며 채식 위주의 식단 혹은 단조로운 식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햇볕 쬐기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천 방법, 바로 햇볕 쬐기입니다. 크게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볕은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 반드시 야외에서 피부가 햇빛에 직접 노출되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둘째, 노출 시간과 면적이 중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일 때 20분 내외로 팔이나 다리, 특히 손 등등 피부의 일부만이라도 노출해주면 충분합니다. 일상 속에서 아침 산책, 텃밭 일구기, 동네 한바퀴 걷기 등 조금씩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정말 좋습니다. 만약 피부가 약해 자외선이 부담스럽거나 야외에 나가기가 어렵다면 일주일에 3-4번씩 짧게 여러 번 나누어서 햇볕을 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음식으로 비타민D를 채울 수 있을까요? 비타민D를 보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은 기름진 생선, 즉 연어, 고등어, 청어, 참치 같은 생선들입니다. 그리고 달걀, 노른자, 버섯, 소간, 강화된 우유나 두유에도 비타민D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식생활에서 매일 규칙적으로 이런 식품군을 충분히 섭취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중년 이상, 특히 뼈 건강이 우려되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하에 비타민D 보충제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의사의 처방 없이도 시중에서 안전하게 나온 건강기능식품이 많으므로 제품 선정 시에는 하루 권장량과 부원료, 흡수율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D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비타민D는 지용성이라 몸에 쌓이기 쉬운 영양소입니다. 과잉 보충할 경우 구토, 식욕부진, 고칼슘혈증, 신장 결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와 상담 없이 장기간 고용량을 먹거나 여러 종류의 보충제를 무심코 중복해서 먹는 일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 등과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더 좋다는 연구도 많으니 균형 잡힌 식사와 기본
영양제 사용 습관을 같이 들이면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실제 시니어와 중년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함께 살펴볼까요?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햇볕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은 무리하게 야외에 나가지 않고 음식이나 보충제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겨울철이나 장마철에는 어떻게 비타민D를 보충하나요? 일조량이 부족한 계절에는 생선, 계란 요리, 강화를 표방한 두유나 요구르트, 그리고 합리적인 보충제 섭취가 좋은 대안입니다. 보충제는 언제 어떻게 먹어야 흡수가 잘 될까요? 비타민D는 지용성이라 식사 중 또는 식사 마친 직후에 복용하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혈액 검사에서 수치가 정상인데도 계속 복용해야 할까요? 의사가 특별히 중단을 권할 때가 아니라면 적정 수치 유지를 위해 이전처럼 꾸준히 햇볕, 식품, 기본 보충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건강실험, 생활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한번 햇볕 잘 드는 곳에서 15분 산책하기, 점심 또는 저녁엔 생선 요리를 일주일에 2-3번은 꼭 챙기기, 간식으로 삶은 달걀이나 버섯, 유제품도 자주 곁들이기, 주치의 건강검진 때마다 혈액 내 비타민D 수치 체크하기,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다면 한 달, 2달마다 비타민D 보충제를 주기적으로 복용하기. 과도한 다이어트나 한 가지 식단만 고집하지 말고 음식의 다양성도 크게 신경쓰기.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내 몸의 뼈와 면역력, 활력이 점점 단단해지게 됩니다. 비타민D 결핍, 이제 남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 시청하신 분부터 건강 습관을 바로 실천해보세요. 정리하자면 비타민D는 뼈 건강의 핵심을 넘어 우리 몸 전체의 활력과 인생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실내 생활, 나의 식습관, 그리고 계절에 따라 언제든 쉽게 부족해질 수 있으니 나만의 방법으로 햇볕, 식이, 보충제, 검사 루틴을 꼭 챙기셔서 튼튼한 골격, 건강한 몸, 그리고 기분 좋은 100세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100세 인생 건강실험실이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비타민D 부족 극복 성공담이나 평소 궁금했던 점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건강하게 활기차게 100세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